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KT 위즈의 깜짝 행보, 바로 임상우 선수의 계약금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전략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팀의 철학과 감독의 선택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요즘 야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가 바로 충격적인 계약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기는 의미, 그리고 이강철 감독이 그 숫자에 부여한 메시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왜 KT가 4라운드에서 대졸 내야수에게 이런 금액을 썼을까?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KT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전략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감독이 원하는 건 화려한 홈런 타자가 아니라 1점차 승부에서 확실히 팀을 지탱해줄 선수입니다. 임상우는 바로 그 역할에 최적화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잠시 이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격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선택의 철학입니다. KT는 왜 굳이 한 차례 지명에서 제외되었던 대졸 내야수를 다시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에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매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모든 해답을 데이터와 감독의 철학을 통해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상우의 계약금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불러온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수준은 4라운드 지명 선수로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숫자에 반응했을까요? 바로 그 금액이 향하는 방향, 그리고 그 선택의 맥락 때문입니다. KT 위즈는 올해 드래프트에서 우승권 전력 보강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장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교 유망주가 아닌 대졸 내야수를 선택했다는 것은 잠재력보다 즉시 활용 가능성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임상우는 바로 그 계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차례 지명을 받지 못했던 선수였지만 대학 무대에서 보여준 안정감과 수비 밸런스, 멘탈의 완성도는 KT 스카우트 팀의 눈에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2025 대학리그에서 볼넷 4개, 삼진 10개의 기록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컨택 능력과 타석 운영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비 역시 유격수, 2루수, 3루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기본기와 끈기, 그리고 작전 수행 능력을 중시하는 지도자입니다. 화려한 타격보다 한 점을 지켜내는 야구를 추구하죠. 그래서 KT는 이번 드래프트 애서리스크 최소화라는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 가능성이 아닌 안정감을 선택한 것입니다. 임상우의 계약금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독의 철학과 팀의 전략이 정확히 맞물린 선택. KT는 잠재력이 높은 고교생 대신 이미 완성된 시스템형 선수에게 투자했습니다. 계약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감독의 의지와 팀의 방향성을 담은 신호였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임상우의 수비 타이밍, 주로 판단력, 작전 실행률을 세밀히 검토했고 즉시 투입 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액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결국 충격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KT는 위험을 감수한 도박이 아니라 데이터로 리스크를 통제한 구조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임상우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지만 승부의 마지막 순간을 책임질 수 있는 신뢰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강철 감독은 그런 선수를 통해 팀의 퍼즐을 완성하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모험보다 당장 팀의 1승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 그것이 KT가 임상우에게 보낸 메시지이자 이번 계약금이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이강철 감독의 야구 철학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와 끈기, 그리고 한 점을 지켜내는 집중력.
그는 언제나 화려한 플레이보다 한 번의 정확한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감독에게 필요한 선수는 단순한 재능형 유망주가 아닙니다. 실수를 줄이고 상황 판단이 빠르며 작전에 충실한 실행형 선수입니다. 임상우는 그 기준에 완벽히 들어맞는 카드였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매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야구는 마지막 3이닝에서 결정된다. 후반 7회 이후 한 점 차승부의 순간에 누가 버티느냐가 진짜 승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감독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수비 실수가 없고 번트 성공률이 높으며 주루에서 과감하지만 계산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 바로 임상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무대 성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공격 지표뿐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입니다. 스트라이크 이후의 컨택률, 좌투수 상대 시 타석당 볼넷 유도 확률, 송구 릴리즈 타이밍 등 세부 데이터에서도 그는 이미 프로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KT는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리스크가 낮은 완성형 내야수로 결론을 내렸고 계약금 상한선인 8천만 원 수준으로 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의 철학이 숫자로 번역된 결과입니다. 임상우는 다재다능한 멀티포지션 플레이어입니다. 유격수와 2루수, 3루수까지 커버 가능하며 주루 센스와 판단 속도 또한 검증되었습니다. 이런 선수는 벤치 깊이를 두텁게 만들고 작전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KT가 이번 시즌 우승 가능 시즌으로 판단한 이상 단기적으로 전력의 보탬이 되는 자원을 선택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전략입니다. 감독의 야구는 언제나 계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데이터와 철학이 만나는 야구를 지향합니다. 임상우를 향한 선택은 그 연장선입니다. KT의 프런트와 이강철 감독은 이미 리스크 시뮬레이션과 포지션별 대체 지표를 통해 선수의 투입 효과를 수치화했습니다. 즉, 이번 계약금은 감정적 판단이 아닌 확률과 효율을 극대화한 투자였습니다. 이강철 감독의 철학이 숫자로 드러날 때 그건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전술적 결정이자 실행의 신호입니다. 그가 원한 건 스타가 아니라 톱니바퀴입니다. 그리고 임상우는 그 정밀한 톱니바퀴를 정확히 맞물리게 만드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KT의 이번 결정은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충격은 단순히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완성형 철학이 현실로 옮겨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KT의 야구는 지금 숫자와 철학이 하나로 맞물린 구조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KT 위즈는 임상우를 단순한 신인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임상우를 중심으로 한 3단계 운용 시나리오를 세워두었습니다. 즉시 플랜, 중기 플랜, 그리고 장기 플랜. 이 세 단계가 바로 KT의 전술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즉시 플랜입니다. 데뷔 후 6개월 이내 임상우는 후반 3이닝 특화 자원으로 투입됩니다. 주로 대수비와 대주자, 그리고 작전 타석에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7회 이후 한 점 차 리드 상황에서 내야의 불안 요소가 감지될 때 가장 먼저 교체 카드로 활용됩니다. 이강철 감독은 한 점을 지켜내는 야구를 위해 수비 안정성과 판단 속도를 최우선으로 보는데 임상우는 바로 그 순간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주루에서도 임상우의 존재감은 큽니다. 빠른 스타트와 높은 야구 이해력 덕분에 더블 스틸, 런 앤 히트, 히트 앤 런 같은 복합 작전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컨택 능력은 작전 타석에서 큰 무기가 됩니다. 이강철 감독이 원하는 정밀한 야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구성입니다. 이런 기여는 단순한 WAR 수치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RE14나 WPA 같은 세부 지표를 보면 실질적인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KT의 분석팀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임상우의 투입 시 팀의 1점차 경기 승률이 약 3%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금 8천만 원은 투자가 아니라 수익으로 봐야 합니다. 중기 플랜으로 넘어가면 임상우는 슈퍼 유틸리티 내야수로 정착합니다. 유격수, 2루수, 3루수는 물론 좌완 선발 상대 플래툰 타자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즌 중 베테랑 주전들의 체력 안배가 필요할 때
임상우가 공백을 채워 넣는 형태입니다. 그는 타순 6번 혹은 8번에서 컨택 중심의 타격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한 타자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송구 안정성과 타구질이 향상된다면 주전 경쟁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가 원하는 건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정밀한 톱니바퀴입니다. 임상우는 바로 그 톱니바퀴를 완벽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KT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즉시 전력감으로서 수비와 주루의 안정성 확보, 중기적으로는 멀티 유틸리티 내야수로 성장, 장기적으로는 주전 경쟁 가능 자원으로 육성. 이 모든 단계가 이강철 감독의 철학과 데이터 분석팀의 계산 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상우는 단순히 뽑힌 선수가 아니라 계획된 선수인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제 이해되시겠죠? KT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신인 계약이 아니라 팀의 구조와 전술, 미래까지 고려한 정밀한 설계였습니다. 임상우의 이름은 그 중심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완벽한 선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KT 위즈 역시 임상우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리스크 분석을 병행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대비하는 팀입니다. 이강철 감독의 철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스크를 외면하지 않고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프로페셔널리즘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된 리스크는 송구 정확도의 기복입니다. 내야수에게 송구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릴리스 타이밍이나 푸더크가 흔들리면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T는 이를 대비해 임상우에게 이 루 수비 이닝을 늘리고 릴리스 메커니즘을 표준화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스프링 캠프 단계에서 송구 루틴을 세분화하고 송구 궤적을 데이터로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반복 훈련이 아니라 과학적인 교정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장타력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강철 감독의 야구는 홈런 중심이 아닙니다. 그가 추구하는 권한점 야구, 즉 상황 대응과 작전 성공률입니다. 임상우는 컨택 능력에서 상위 10% 수준의 지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구 각도와 발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 루프 훈련을 병행 중입니다. 장타가 부족하다는 약점은 개선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좌완 투수 상성 문제입니다. 과거 대학리그에서 좌투수 상대 타격률이 다소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KT 코칭 스태프는 레이트 스윙과 컨택 전략을 적용해 이를 극복 중입니다. 최근 내부 평가전에서는 좌투 상대 타석당 출루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타이밍 조절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감독은 좌완 상성은 기술보다 경험의 문제다. 임상우는 금방 적응할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포지션 경쟁, 체력 관리, 그리고 예능 출신이라는 인식 리스크 등이 존재합니다. 일부 팬들은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선수로서의 진정성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KT는 오히려 이 점을 콘텐츠 자산으로 해석했습니다. 대중인지도가 이미 형성된 만큼 브랜드 가치와 팬 커뮤니티 확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는 모든 리스크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비 실책 확률, 피로 누적 지수, 타구질 변동률, 주루 반응 시간 등 세부 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컨디션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강철 감독은 리스크란 통제 가능한 변수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팀의 훈련 프로토콜 안으로 끌어들여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만든 뒤 전략의 일부로 흡수시킵니다. 결국 KT의 이번 계약은 리스크를 회피한 결정이 아니라 리스크를 설계한 결정입니다. 임상우는 불완전하지만 준비된 선수이고 KT는 완벽하진 않지만 치밀한 구단입니다. 두 존재가 만나 만들어낸 이 계약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리스크를 이기는 구조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임상우의 계약금은 충격적이 아니라 논리적인 금액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향해 봅시다. 임상우의 계약금을 두고 많은 이들이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충격의 본질은 금액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KT가 누구를 위해
어떤 철학 아래에서 어떤 계산을 통해 이 금액을 선택했는가? 바로 그 맥락이 진짜 충격입니다. KT 위즈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승권 팀으로서 당장 1승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즉시 투입 가능한 선수를 확보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임상우는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는 고교 유망주처럼 미래를 약속하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 팀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작전 수행 능력, 멘탈 안정성, 수비 범위, 그리고 빠른 적응력. 모든 요소가 이강철 감독의 철학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기본기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야구는 결국 한 점 싸움이다. 그 한 점을 지켜내기 위해 KT는 임상우에게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도박이 아니라 철학이자 전략의 연장선입니다. 팀은 단순히 좋은 선수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각을 정확히 찾아낸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또한 KT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성적만을 추구하는 팀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설계하고 콘텐츠 가치까지 확장하는 구단. KT는 이미 임상우를 중심으로 교육형 콘텐츠, 팬소통 이벤트, 브랜드 캠페인까지 계획 중입니다. 그는 경기력뿐 아니라 팀의 문화와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야구의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는 단순히 경기를 뛰는 존재가 아니라 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상우의 계약금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조, 그리고 철학의 표현입니다. KT는 리스크를 피하는 야구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야구를 선택했습니다. 불확실성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바꾸고 철저히 계산된 선택으로 우승의 확률을 높이는 방식. 바로 그 점이 KT 야구의 본질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금액을 보고 놀랄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읽을 것인가? 임상우의 계약금은 단잔 선수의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강철 감독이 그려온 야구 철학의 결정판이며 KT가 보여주는 시스템 야구의 완성형입니다. 숫자를 넘어서 구조를 본다면 이 계약은 분명히 계산된 전략이며 승리를 위한 마지막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충격의 본질입니다.